잡으신 경기도의사의 이동우 회장님이십니다. 자, 지금 어제까지 진행된 상황들 그리고 앞으로 향후 방향 잠시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출근길 대통령실 출퇴근길 투쟁 6일째입니다. 오늘 우리 경기도의사의 강봉수 부회장이 오늘 1인 시위를 예정되어 있습니다. 1인 시위를 하기 위해서 곧 나올 것 같고 어제까지 이제 5일째 투쟁을 했죠. 근데 지금 보면 오늘 또 오면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1인 시위에 대해서 이렇게 경찰이 계속 감시하고 이런 적이 있었는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은 그렇게 경찰이 옆에서 계속 지키고 살펴보고 많은 병력이 오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뭐 1인 시위는 아니죠. 여기 진짜 집회 신고를 했는데 집회 신고를 해서 또 이제 뭐 1인 시위를 할 때는 하지만 또 집회 신고도 돼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뭐 몇 사람 없잖아요. 학부모님들 두세 분 정도 이렇게 계속 조를 짜와서 짜서 나오시는데 이 폭염에 조를 짜서 나오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결코 헛된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는 오전에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집회 신고를 여기 돼 있는데 또 추가적으로 했는 이유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집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수요 투쟁이라든지 이런 거를 반차 투쟁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여기 물품도 어제 신고를 했거든요. 의자 15개인가? 의자도 신고하라니까 북한 같아요. 의자 같은 거는 뭐 누굴 위해하는 물건도 아닌데 자유롭게 사실은 집회 때 필요한 게 뭐 생수는 빠뜨렸네. 너무 불법 물건입니다. 불법은 아니지. 허가가 정말 이게 상식선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사실상 이제 신고제를 허가제로 운영하는 용산경찰서. 어제 이제 우리 처장이 이제 집회 신고를 했는데 집회 신고서 내용을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한번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어제 집회 신고서에 분명히 이건 신고잖아요. 허가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검열과 허가사항을 적어놨는지. 예? 양방향 현수막 개첨 시 운전자 시야가 방해될 수 있기에 현수막은 한 방향에서만 개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방향 하기로 합의를 했거든요. 사실은 허가 받을 필요도 없는데 그나마 자꾸 허가처럼 운용하길래 여기 양방향으로 처음부터 다 얘기를 했어요. 이쪽 저쪽에 있는데 저도 운전 30년 이상 했지만 그게 운전하고 무슨 관계 있죠? 네? 오늘은 경찰차가 없네요. 처음입니다. 어제 얘기했더니 저기 현수막이 있는데 어제는 저기 경찰차가 있었잖아요. 매일 있었죠. 매일. 근데 다행히 오늘은 경찰차가 주차 위반을 안 하고 있습니다. 번이 와 있습니다. 집시법 12조상 주요 도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 집시법 12조상 주요 도로에 해당하므로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랬어요. 자, 여기가 이태원 그 광장인데 이태원 광장에서 계속 그 이태원 그 유족들이 집회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했는 걸로 들었는데. 근데 갑자기 이태원 유족들이 할 때는 주요 도로가 아니다가 갑자기 학부모 단체하고 경기도 의사회가 하면 주요 도로로 바뀝니까 이게? 이런 행정 뭐 자의적인 행정이라 그러죠. 자의적인 행정.
여기가 지금 주요 도로로 보이세요? 예? 올프레스 대표님, 여기가 주요 도로라서 집회가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요 도로를 떠나가지고 모든 도로가 국민의 도로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도로. 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집회할 데가 없지. 없죠. 이 정도가 주요 도로면은 서울 시내 도로가 다 이 정도 되지 않아요? 집회할 데가 없어요. 요것만 읽고 이제 오셨습니다. 조금만 자, 이 질서 유지선을 침범하면 처벌받을 수 있답니다. 요 질서 유지선 어제 이제 신고서 잠깐 읽었더니 엄청 겁주죠. 화장실 갈 때도 허락 받고 가야 됩니다. 밥 먹으러 갈 때도 허락 받고 가고, 질서 유지선을 침범하면 요거를 질서 유지선을 치는 순간에 요게 그냥 가두리가 되는 거예요. 침범 학부모님들 침범하면 처벌될 수가 있대요. 처벌될 수 있다니까. 요거 요 질서 유지선은 질서 유지선 있잖아요. 요것을 벗어나서 변형된 1인 시위를 개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요걸 우리를 타겟으로 해서 적은 것 같아요. 저는 요런 문구를 처음 보거든요. 요걸 벗어나서 변형된 1인 시위를 하면은 불가하다는데, 헌법에 1인 시위를 하는데 1인 시위는 신고도 아니죠. 신고사항도 아닌데 요걸 벗어나서 1인 시위하면 불가하다는 거는 그거는 헌법에 위배된 요 말을 적어 놓은 겁니다. 잠깐만요. 그 신고할 때, 예. 요 폴리스 라인, 요 면적 지금 한 3평 정도, 아니에요, 4평 아니에요. 되는데, 그건 아니지 여기 않습니까? 전체를 다 전체죠. 전체를 다 신고. 예, 예. 1인 시위는 그 네. 횡단보도 앞에 가서 네. 하든 왔다 갔다 하면서 가든 국민의 1인 시위를 누가 불가하다고 여기 적어놔요. 요 용산경찰서 여기 어제 집회 신고서에 변형된 1인 시위는 변형된 게 정의가 뭔데요? 예? 뭐가 변형돼? 1인 시위면 1인 시위지. 뭐가 변형돼요? 한 명이 하는데. 자, 핵심, 그 중에 여러 가지 핵심들이 있는데, 하나는 이 100조 원, 결국 의료개혁이라는 거, 이 정부에서, 이 윤석열 정부에서 의료개혁을 외친다라면은 상실 가진 국민들은, 의료개혁, 그 100조가 잘못 쓰여지고 있는 부분, 그걸 메스를 대야 되겠다. 그게 상식적인 오늘 우리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자, 그런 의료개혁을 해야지, 2,000명 의대 증원이라는 건 어떤 피상적인 걸로 해서 어떤 벌집을 쑤셔가지고 그 국민들의 관심을 이상한 방향으로 호도하려고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100조, 그리고 이 진정한 의료개혁이 무엇인지 우리 경기도의사의 이동욱 회장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이 국민들이 흔히 하는 얘기들인데, 제가 계속 설명을 하고 말씀을 드려도 올프레스 대표님도 똑같은 말씀을 또 이렇게 하시고, 그런데 이제 국가 재정이 500조죠. 500조. 우리나라 국가 전체 재정이 500조입니다. 그 중에서 100조가 지금 의료비입니다. 국민 건강에. 우리 국민들이 500조 예산 중에 100조를 국민 건강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 의대 정원 문제나 의료 문제가 의사들의 문제다, 나는 관심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이 국가의 100조의 예산을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국가의 전망이 걸린 문제입니다. 의료가 사실 가장 급한 게 사람들이요, 아무리 뭐 사업이 어떻고 뭐 생활이 어떻다고도 본인이 쓰러지거나 본인이 아프면 모든 게 다 스탑이잖아요. 그죠? 지금 건강하시니까 이렇게 나왔지, 본인 아파 보세요. 만사 귀찮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몸살이라도 걸려보세요. 나오겠어요? 몸살 걸려서 못 가요 하잖아. 어떤 일이라도. 그만큼 건강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인데, 그 질문의 답이 필수 의료 문제죠. 필수 의료 문제. 100조라는 예산을 쓰면서도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는 무너졌다. 국민들이 늘 하는 게, 내가 응급실에 갔을 때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고 정말 급하게 수술 받을 때 병원에 가서 아는 사람 안 찾으면 제대로 대접을 못 받더라. 이재명이 같은 사람은 서울대병원에 헬기로 오고 교수가 수술실에서 기다리고 있지만, 모든 국민들이 그런 대접을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만 다쳤을 때 민주당이 뭐 공정한 세상 이런 거 강조하죠. 근데 가장 병원에 특혜를 청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러면서 국민들 앞에는 이재명 그때도 청탁했죠. 사실 이재명 옆에 측근이 서울대 교수한테 청탁한 부분도 저는 처벌을 해야 되지 않나. 일반 국민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부산에서 일반 국민들은요, 부산대 병원 가서라도 제대로 진료 받고 싶어 해요. 근데 부산대 병원에서 잘 치료해 주겠다는데 정말 배가 불러서 헬기 불러서 서울대 가가지고 대학병원 쇼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밖에 없었다. 근데 그런 불공정함, 여러분도 다치고 이재명 대표도 다쳐서 응급실에 동시에 도착했다. 누구부터 치료해 줘야 됩니까? 힘 있는 사람부터 치료하는 게 올바른 나라입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국민들은 불행하게도 지금 이 시간도 다치면 응급실 뺑뺑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안 받아주고 저기서 안 받아주고 뺑뺑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현상이 왜 생기느냐? 간단합니다. 이해를 돕기 간단한 게, 자, 의대를 졸업하면 필수 의료의 뜻이 뭐냐 하면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를 가지고 필수 의료라 그럽니다. 치료 안 하면 죽는 거, 암 걸렸을 때 빨리 치료해야 되죠. 그게 바로 필수 의료죠. 뇌출혈이 일어났을 때 빨리 뇌수술을 받아야 되죠. 그게 필수 의료입니다. 근데 심지어는 아산병원 같은 데도 뇌수술할 의사가 없어가지고 간호사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치료를 못 받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사회 안전망이 경찰보다 의료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100조라는 예산을 가지고 누가 다 그렇게 망쳐놨느냐? 저는 단언합니다. 좌파 학자들, 김윤 같은 사람, 정형선 같은 사람, 사람이 완전히 머리가 빨갛습니다. 심각한 좌파예요. 심각하게 정말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갖고 있나, 정형선. 근데 요즘에 윤석열 정부에서 의료개혁 위원장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좌파가 문재인 정부 때 하던 사람이 그대로 김윤하고 윤석열하고 같이 한 게 뭡니까? 의대 정원 아닙니까? 김윤 같은 사람들이 좌파적이잖아요. 의사 월급 적게 200만원 300만원 받아야 된다. 하향 평준화 시켜야 된다. 월급 많이 받는다. 이런 식의 말초적인 선동을 했던 사람이 김윤인데, 김윤, 정형선 같은 사람이 문재인 정부 때 설치던 사람이 윤석열 정부 때 그대로 설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이 망가진 이유라 말입니다. 문재인 때 설쳐가지고 나라 의료 망쳐놨으면 윤석열 정부가 바뀌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때 핵심 복지부 공무원이 누구였어요? 박민수입니다. 문재인에게 아부하면서 출세했던 사람이 박민수예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더라도 박민수는 또 승승장구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의료의 카르텔이다. 대통령이 좌파로 가든 우파로 가든 의료 카르텔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부가 바뀌면, 좌파에서 자유민주주의 정부로 바뀌면 사람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책을 하는 사람은 똑같단 말이죠. 정영선 같은 사람은 나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 영구히 퇴출될 줄 알았는데, 문재인 때 그렇게 목소리 높이면서 좌파 의료정책을 앞장섰던 정영선이가 지금 의료개혁위원회인가 구성했어요. 지금 거기에 그 위원장하고 있다니까. 실손보험위원장인가. 이 국민 100조를 망치는 사람들이 박민수 같은 그런 좌파 공무원, 차정경 같은 좌파 공무원, 복지부. 문재인 때 승승장구하다가 윤석열 정부 때 승승장구하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다음에 또 좌파 정부 들어오면 또 승승장구예요.
김윤, 정영선이가 대한민국 의료를 망친 게 몇 년 된 줄 아세요? 20년 됐어요. 20년. 안기종이 같은 사람, 제가 지적하지만 국민들 깨어나야 됩니다. 안기종이가 왜 대한민국 환자 대표입니까? 그 좌파적인 사상으로 물들어가지고 나라 의료를 지금 이 지경으로 망쳐놨는, 의사에 대한 적개심을 선동하던 안기종이 사람 한 10명 20명 모아놓고 자기가 대한민국 국민들 팔아먹는 대동강 봉이 김선달 같은 게 안기종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언제 안기종을 대한민국 4천만 명 환자 대표로 뽑았어요? 이 사람 10년 15년 전에도 자기가 대한민국 환자 대표래요. 이 사람을 계속 대한민국 환자 대표로 인정하면서 헤쳐먹는 게 박민수란 말이에요. 같이. 이것이야말로 심각한 카르텔이 아니냐는 거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요,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정책이 바뀌어야 돼요. 좌파 정책 하다가 안 되면 우파 정책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의료는 바뀌지가 않아요. 죄송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도 똑같은 인간들이 설쳤어요. 정영선, 김윤. 똑같은 인간들이 설쳤다니까요. 국민들이 아셔야 된다고요. 새로운 인물이 아니에요. 그냥 별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런 인간들한테 대한민국 의료가 농락돼서, 그래서 100조라는 재정을 쓰면서도 지금 국민들은 갑자기 뇌출혈이 일어나거나 심장마비가 생기거나 하면은 병원에 가서 제대로 진료를 못 받는 환경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의대 정원의 문제가 아니라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지금 교사들이 남아돕니다. 학교 교대 인기가 많이 떨어졌어요. 학교 교대 인기가 왜 떨어진 줄 아세요? 교대 정원은 그대로인데 가르쳐야 될 애들이 왕창 줄어버렸어요. 교실이. 옛날에는 학급이 한 학교에 10학급, 15학급이 있던 데가 한 학급, 2학급밖에 없어요. 국민 여러분 모르세요? 상식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100만 명 태어났어요. 1970년도에 1년에 100만 명 태어났던, 지금 1년에 20만 명 태어나가지고 외국 사람 수입해야 된다니까요. 식당 가보세요. 전부 뭐 중국 뭐 아니면 저 외국 동남아 뭐 너무 많잖아요. 식당에서 서빙하는 사람들이. 왜?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은 이제 외국 국민들 오지 않으면은 인구가 멸종하는 나라예요. 출산 안 한다니까. 젊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한다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교대만 늘렸어. 근데 여전히 낙도에는 교사가 없네. 국민들 보고, 야, 교사들이 배불러서 낙도 안 가니까 교사 왕창 늘리면 낙수 효과로 갈 거다. 지금도 취직 안 돼서 교대 졸업생들이 자살을 하는데 교대 정원 3배 늘리면 낙도 문제 해결되겠어요?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문제란 말이에요. 재배치의 문제입니다. 재배치, 인력 재배치의 문제입니다. 지금 강남의 성형외과 피부과는 전부 줄 서서 홍보한다고 난리예요. 홍보. 지하철 타보세요. 우리 여기에 보톡스 얼마입니다. 피부관리 얼마입니다. 마케팅 팀장이 있다니까. 근데 필수 의료는 의사가 없어요. 자, 보톡스 하는 사람은 의사 아닙니까? 의사예요. 의사의 인력의 재배분의 문제란 말이죠. 편하고 돈 많이 버는데 해놓고 필수 의료는 밤에 잠도 못 자고 집에도 못 가는데 적게 벌고 개고생하게 해놓고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 식당 한 달 24시간 일하면서 월급 50만원 주는 식당 주인이 가령 그런 주인이 있다고 칩시다. 한 달에 월급 50만원 주고 24시간 근무하라 그래. 식당에서 24시간 해장국집에서. 우리 집에요, 직원 구하기가 힘들어요. 국민들은 취업하기 힘든데 왜 직원 구하기가 힘들죠? 50만원 주는 식당에서 왜 직원 구하기가 힘드냐고요. 왜? 근무 조건이 안 좋으니까. 그러면은 인구만 왕창 늘리면 그 식당에 취직하러 가겠어요? 인구 암만 늘려도 안 가요. 필수 의료,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뺑뺑이 얘기하면서 거기에는 의사들 마누라끼리요, 이게 위화감이 조성된다니까요.
월급이 2배 이상 차이 나니까 이 집 남편은 맨날 출퇴근해가지고 집에 들어오고 주말에는 가족들하고 보내는데 월급도 2배 받고, 이놈의 집 남편은 얼굴 보기도 힘들고 월급은 반밖에 안 갖다 주고 누가 그거 하겠어요? 이렇게 정책을 박민수 같은 놈이, 김용 같은 놈이 이런 정책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게야말로 국정농단, 의료농단이란 얘기예요. 국민들 처음 들어보시죠? 처음 들어보시죠? 내가 계속 얘기해도 처음 들어본데 이게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얼마나 정영선이나 박민수 같은 사람들, 김용 같은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었는지. 20년 동안 대한민국 의료를 망쳐왔어요. 그런 사람들을 퇴출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퇴출은 고사하고 위원장하고, 김용은 국회의원 됐어요. 이런 망쳐서 깜빵 가도 시원찮은 인간이 국회의원 됐다니까요. 문재인 앞잡이 하던 김윤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의료하자 하던 김윤희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 정책을 해야 된다고 하던 놈이 또 이제 국회 청문회 때는 민주당 옷 입고 윤석열 또 정책이 문제라고, 코미디 아닙니까? 코미디. 이런 것에 놀아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100조 예산에 대해서 이것을 엉뚱한 대로 물 새듯이 다 새게 만들어 놓는 인간들이 복지부 국과장이에요. 내가 더 적나라한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요, 100조쯤 오르고 있는 복지부 국과장한테만 잘 보이면 잘 먹고 잘 삽니다. 의사가. 저도 이 시간에 이거 할 거 아니에요. 복지부 국과장 만나서 밥 먹고 뒤에 차 마시면서 사바 해가지고 그 펜대 좀 돌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100조 다루는 게 아니에요. 조규홍이가 다루는 게 아니에요. 조규홍이가 뭘 아는데. 나부랭이 국과장들이 다 장난치는 거라니까요. 거기서 20년 동안. 그러니까 국민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0조 질문했는데 내가 계속 하는 얘기인데, 오늘 또 말씀을, 저도 제가 바라는 게, 제가 이 자리에서 투쟁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국민들이 언제라도 안심하고 정말 내가 다쳤을 때 이재명처럼 최상의 진료를 받는 그런 나라를 같이 만들자는 거예요. 알지도 모르면서 댓글질하면서 의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이거 하고 있다고. 잘 먹고 잘 사는 그거는 이기적인 생각이죠. 이기적인 사람이면 이 자리에 안 나온다니까요.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내가 돈 벌어 먹겠습니까? 아까 전에 왔던 강봉수 부회장은 이거 하다가 잘렸다니까, 직장에서. 오늘 또 8시 반까지 하고 가면은 9시부터 진료해야 되는데 9시 반에 늦게 출근하면 직장 또 잘린다니까, 저거. 직장 지금 2번째 잘리면 큰일이에요. 이제 어디 가냐고. 자기 직장 잘리면서 여기 나와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게 앞뒤가 맞냐고요. 자기도 얘기했지만. 국민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려고 돈에 눈독 들은 사람 여기 안 나온다니까. 자, 네? 그런데 눈독 들어 돈에 눈 멀어서 나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 그럼 대한민국에서 내가 돈에 제일 눈 멀었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 그게 강봉수 부회장 이거 다 잘렸어요. 오늘 또 저거 8시 반에 가서 9시 반에 차 밀리는데 출근실 저 지금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구리까지 가야 되거든요. 구리. 여기서 구리까지 얼마 걸려요? 전과가 차 있어. 밀린다고. 차 밀려. 1시간 만에 못 가요. 출퇴근 시간에. 나도 가봤어. 그러면 또 지각하면은 이 사람 봐. 이제 직장 출근한 지 며칠 됐다고 또 지각하네. 전과가 있어서 또 잘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 보고 댓글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는 행동하는 거 아니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 자, 예. 우리가 이 나라가 한일 합방 당시에 예. 그 을사오적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 의료농단에 네. 의료농단 오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적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 그 대가리를 예. 목을 쳐야지. 그 네. 목을 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못 친다라면
우리 국민들이 쳐야 되는 거고 예. 8월 15일 날 예. 그 대한민국 의료농단의 오적 예. 화영식하는 거 어떻겠습니까? 여기 생수도 못 들고 들어오는데 네. 화영식 하고 싶어요. 네. 대표님이 허락 맡아주면 하겠는데 화영식 하면 이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하는 경찰이 분신 자살하고 싶다는 사람도 있는데 화영식이라도 해야 안 풀리겠어요? 네. 그런데요,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하니까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이게 정말 고급 정보가 나갈지 모르겠는데 우리 정보관들이 또 체크할지 모르겠는데 하늘에 예. 그 오적의 예. 사진을 대형 사진을 올려요? 올려가지고 양국에 화살 우리 화살을 쏘는 그렇죠. 겁니다. 네. 그런 퍼포먼스는 괜찮겠지만 네. 그 오적 얼굴을 서울 광장에 한번 걸어 해서 네. 국회의원 신분 세탁에서 민주당 국회의원하고 있는 김윤이라든지 신분 세탁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의료개혁위원장하고 있는 정영성이라든지 지금 이런 정확하게 명단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분명히 지금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 8월 15일 날 전부 나오셔서 기억하셔야 돼요. 김윤, 정영선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2명. 신분 세탁을 했죠. 네. 박민수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2010년도면은 대통령이 누구죠? 2010년도 갑자기 노무현 다음에 2010년도에 대통령 누구예요? 현대그룹 회장. 아니, 이명박인가? 2010년도. 아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부터 17년까지였죠. 그러니까 이명박이네. 이명박. 네. 그때도 했던 사람이 박민수야. 이 완전히 의료를 얼마나 망쳐먹냐고요. 저 사람 속에도 어떤 좌파적인 사고방식이 꽉 박혔어요. 눈빛 보세요. 박민수 눈빛을 보세요. 자, 이 법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개인에 대한 어떤 명예훼손 뭐 그런 거 관계 없습니까? 우리 또 우리 지금 이제 박민수에 대한 어떤 인신공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팩트를 말하잖아요. 팩트를 제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네. 국민들의 알 권리 아닙니까? 네. 국민들의 알 권리를 말하는데 다 처벌하면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국가가 아니죠. 예,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아세요. 정확한 팩트를 얘기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없는 얘기를 공인에 대해서는 없는 얘기를 하면은 처벌받아요. 자, 우리 하지만 시청자님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지금 제가 이게 지금 수많은 사람이 보고 기록이 남는 유튜브잖아요. 제가 이거를 사적으로 아무도 뭐 방송도 안 하면서 얘기하면 저 사람 말 맞냐 하지만 저는 공개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죠? 제가 책임질 말만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을 막 하는 것 같지만 제가 막 말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책임질 말만 하고 있습니다. 정제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냥 아니면 말고식으로 유튜브 찍다가는요, 요즘에 뭐 카라 큘라 뭐 깜빵 다 가고 있잖아요. 뭐더라? 구제역 다 가잖아요. 유튜브라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여기에 영상 틀어놓고 허위 사실을 말하면 깜빵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주의해서 말씀드리는 거라서 저는 다 팩트에 기반해서 정영선, 김윤희가 수십 년 동안 망쳐왔기 때문에 망쳐왔다는 걸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댓글에 하나 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갔다. 휴가 갔는데 정보가 어둡냐 이런 비아냥이 있더라고요. 휴가 갔다 곧 돌아오시겠지만 제가 그런 비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병원 앞에서 병원의 진료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집회를 한다. 원장이 휴가 갔어요. 그 앞에서 집회를 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병원 원장이 휴가 갔어. 근데 그 앞에서 집회를 해. 야, 정보도 없냐? 병원 원장은 휴가 갔는데 효과가 없습니까? 저는 효과는 거의 동일하게 있다고 봅니다. 동일하게 있다고 봅니다. 왜 있는지 아시죠? 원장이 휴가 가서 안 볼까요? 그 상황을. 그러면 원장이 휴가 가버리면 제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 김선호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심이 더 많죠. 걱정되니까. 떠나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동네 사람 국민들 보는 그 눈이 더 큰 거죠. 우리가 이렇게 집회를 한다는 거, 의사표현을 한다는 거는 국민들한테 알리는 측면도 많은 거예요. 이게 출퇴근길에 1인 시위, 윤석열 대통령 차가 안 지나가더라도 시민들이 보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를.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고 정권 차원에서 부담이 돼. 그러니까 경찰들이 지금 삼엄하게, 제가 좀 제발 좀 나오지 마라 그랬어요. 여기 왜 신경 쓰냐고 하니까 경찰이 그러는 거예요. 신경이 안 쓰이겠습니까? 신경이 안 쓰이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 휴가 가서 바보짓 하고 있으면 경찰들도 저 바보들하고 내빼려 두면 되잖아요. 오늘 왜 경찰들이 삼엄하게 다 출근해요? 경찰 왜 출근할까요? 그 댓글 다른 사람 말대로면 경찰도 정보가 없네. 윤석열 대통령 휴가 갔는데 여기 왜 나와가지고 삼엄하게 지키고 있어요. 그거는 그야말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댓글 단 사람이에요. 그 말하는 사람을 내가 몇 명 봐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보가 어두워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휴가 잠깐 갖는 상황이라는 걸 몰라서 이걸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효과는 저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에 보내는 메시지도 저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발 좀 그 사람이 제가 잠깐 봤을 때 걱정돼서 말을 한 게 아니라 비아냥거리면서 비웃으면서 우리 보고 더운 여름날 휴가 갖는 정보도 모르냐? 당신만큼 정보는 우리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보라서 이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휴가 간 정보 벌써 알고 있어요. 네, 정말 자기의 생각,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을 저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 부분들이. 자, 이제 오늘이 이 녹사평에서 이 집회를 하면 이제 6일차가 되는데요. 그 이제 대통령실 앞에서 이미 38차. 그리고 작년에는 또 정춘숙 그 민주당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그건 한 1년간 했는데 또 이 시점에서 그 많은 새로운 국민들이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님을 처음 만나 뵙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이동욱 회장께서 왜 여기서 오늘 2024년 지금 이렇게 많은 국민들도 지나가고 있는데 지나가고 있는데 다 보여요. 찍겠어요. 이분이 누군지 처음 보는 분들도 있겠고 왜 저분이 이 폭염 속에서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고온 몰입된 이 공간에서 외치는지 잘 거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경기도의사회 회장으로서 그리고 내 한 인간으로서 내가 왜 여기서 마이크를 외치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처음 뵙는 분입니다. 저도요, 여기 아침 7시까지 나오려면은 새벽 6시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나오고 싶겠습니까? 제가 돈도 골라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사실 여기 나오는 이유는 여기서 나와서 고생하시는 학부모님들 약간 솔선수범을 하자는 생각이 좀 들어서 나오는 거죠. 누가 이런 데 나와서 이렇게 하고 싶겠냐고요. 하지만 또 의대 정원 문제도 마찬가지. 의대 정원 문제도 가장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이 저예요. 지금 벌써 길거리에서 한 작년에 9월달, 10월달부터 지금 8월달이잖아요. 1년 다 돼갑니다. 1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1년이. 처음에는 관심도 없다가 작년에 10월달쯤에 이 의대 정원 문제가 언제 처음 나온지 알죠? 강서구청장 선거 대패하면서 국면 전환용으로 나온 게 의대 정원 문제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 참모 중에서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 중에서 좋은 아젠다 있습니다. 그때 강서구청장 선거 대패했거든요. 대패하고 나서 막 국면 전환이 필요한데 야 의대 정원 이거 하면은
너네 집 애들도 의대 갈 수 있다 막 이렇게 하면은 국민들 확 달라질 거다 하면서 그 강서구청장 직후에 이거는 팩트입니다. 의료를 정치에 이용한 거예요. 그 참모 국정농단으로 처벌돼야 돼요. 강서구청장 선거 직후에 이거를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안 된다. 정치에 이렇게 이용하지 마라. 자기 꾀에 자기가 속아 넘어가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2,000명 발표 누가 했습니까? 의대 정원 2,000명 발표를 기자들 앞에서 누가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했잖아요. 복지부 과장이나 복지부 말단 공무원이 브리핑해야 될 내용을 일개 국가의 대통령이 했다니까요. 왜? 그게 국면 전환하고 인기를 받을 아이템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통령이 나서서 해버리니까 중지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통령이 소등에 타버린 거야. 소등에서 내리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지금 거기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오기 정신이 너무 강해요. 자기가 좀 잘못하고 판단 잘못했으면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그 사람은 구수했잖아. 구수. 오기 정신. 좌천되면서 막 서름 당하면서 검사 생활을 그렇게 화려하게 한 게 아니에요. 모범생으로 한 게 아니에요. 검사 중에서 완전히 좌천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제일 증오심이 많은 검사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조사팀장을 만드는 거예요. 수많은 검사 중에서 증오심이 오기가 속에 가장 분노가 많은 검사를 박근혜 대통령 죽이려고 윤석열을 그 특검의 팀장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좌천되어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역사를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을 검찰총장 레벨이 안 됐어요. 하도 좌천만 돼가지고 고속 승진시켜서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만든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이 왜 윤석열을 검찰총장 시킨 줄 아세요? 가장 잔인하고 분노가 많기 때문에 윤석열을 검찰총장 시켜서 싹 다 잡아들이고 싹 그냥 좌파 정권 20년 하자는 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 조사에 투입한 것도 마찬가지고 문재인이 검찰총장을 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 정도는 못 읽습니까? 내가 틀린 말 합니까? 이건 팩트예요. 팩트. 그런데 윤석열이가 문재인하고 이제 갈등이 생겼겠죠. 본인의 명예욕도 좀 발동했겠죠. 그러니까 뭐죠? 오기 정신으로 막 하니까 추미애 문재인한테 핍박받으니까 오갈 데 없던 보수 국민들의 마음이 윤석열한테 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는 오기 정신이 좋지. 핍박받을 때 끝까지 오기 정신이 좋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검찰청 앞에서 하환해가지고 그 하환 때문에 대통령 된 사람이 누군데요? 윤석열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러면은 그 김상진 대표가 하면서 하완 그만큼 많이 설치해도 돼요? 검찰청 앞에? 근데 여기 현수막 몇 개 한 거는 안 돼요? 내로남불이잖아요. 자기 검찰총장 될 때는 한 번씩 차 내려서 손도 흔들고 갔다며, 출근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여기 자기 신기 불편하게 하는 현수막은 몇 장도 안 돼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오기 정신으로 지금 이 의대 정원이 장기화되고 있고, 복지부 교육부 공무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입만 쳐다보고 있다니까요. 지금 안 되는 거라는 건 다 알잖아요. 학생들 7개월째 학교 못 가고 있고 전공이 못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들도 전부 윤석열 대통령 입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출퇴근길에 투쟁하는 거고 대통령실 앞에 와서 투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팩트나 상황이나 국가적인 경과나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된 과정이나 좌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고속 승진 검사로서 시켰는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윤석열 대통령도 좋은 대통령이 되고 싶으면 우리가 뭐 윤석열 탄핵이라고 외치지는 않잖아요. 여기 와서 똑바로 하시라고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똑바로 하시라고. 바르게 하시지 않으면 정말 역사의 심판을 받는 그런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바르게 하시지 않으면.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여튼 뭐 질문이 뭐 왜 하냐고 했다가 이렇게 됐는데. 여기 댓글이요. 예. 국정조사 제대로 합시다. 이런 댓글도 있는데요. 아, 국정조사 제대로 합시다. 16일 날 뭐, 예? 예, 국정조사. 8월 16일 날 국정조사 하죠. 예. 그거 한번 광고 드리겠습니다. 8월 16일 날 이 방송 보시는 학부모님들, 국민 여러분, 8월 16일 날 국회 정문 앞에서 올바른 국정조사를 하라고 오전부터 집회를 합니다. 전국 학부모 단체에서 주최를 해서 8월 16일 날 국회 앞에서 올바른 국정조사, 이런 의료농단, 국정농단에 대해서 8월 16일 날 전국 학부모 단체에서 집회를, 전국 의대생 학부모 단체에서 집회를 합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회장님 건강 조심하세요. 이런 댓글도 있네요. 예, 감사합니다. 뭐 건강, 덥기는 더워요. 요즘에 이거를 왜 또 해필이면 이런 땡볕, 이런 폭염에 우리가 이게 학부모님들도 고생이 많았어요. 십시일반으로 좀 이 자리에 와서 좀 자리도 좀 지켜주시고, 이거 계속 감시합니다. 우리를 감시하는 지금 일거수일투족이 보고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시면 누가 왔는지 보고가 다 올라가고 있고, 경찰들이 삼엄하게 감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참 더운데 땡볕에 오시는 분만 오시지 마시고 나라도 한번 가서 한 3시간 5시간이라도 좀 봉사하겠다 해서 좀 오셔서 좀 그래도 정말 이 땡볕에 고생하시는 분들의 어떤 고통, 어려움, 이런 부분을 좀 나눠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나오시는 학부모님들께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빌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학부모님들 나오실 텐데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하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3팀이 나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전팀, 오후팀, 저녁팀. 아버지들은 바쁘시면 저녁에라도 한 번씩 오셔서 좀 힘을 좀 실어주시면, 왜 의대생은 어머니밖에 없을까? 아버지는 왜 없을까? 김선우 국장님도 좀 반성하실 부분입니다. 왜 애들 교육 문제나 국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왜 어머니들밖에 없을까? 아버지들은 참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들은. 예? 저도 반성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애들 교육, 아니 우리의 교육도 안 돌아보면서 내가 의대 교육을 여기 우리의 의대생도 아닌데 왜 나와가지고 이런지 모르겠어요. 예?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애들한테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나오는 절반만 내가 우리 애들한테 관심을 좀 기울여 줬더라면, 아유 정말 제가 그러네요. 그거는 빗방울이 뭐 약간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그죠? 저기에 아무튼 비가 좀 나을 수도 있겠죠. 더운 것보다. 자, 지금 이제 뭐 마무리 할까요? 네, 폭염에다가 또 언제 또 이렇게 빗방울이 쏟아질지 모르는데, 우리 그 학부모님들이 참 이 아스팔트에 고생이 많으신데, 좀 이렇게 좀 빛가래 같은 것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필요하죠. 네. 경찰이 와서 쳐줘야 돼요. 여기 네. 비도 맞고 일사병도 땡볕에 가면 안 맞고 되는데. 일사병 걸리고 네. 또 비가 오면은 또 비를 다 맞게 되는데, 심지어는 비 맞는데도 계속 요 안에 있으라고. 정말 이거는요 헌법적 가치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가두리에 있는 것을 벗어나면은 처벌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은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 아닙니까? 예. 그리고 우리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예. 이 땅도 우리 소유자는 그렇죠. 주인은 국민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여기서 비를 피하겠다고 그러는데. 아니 1인 시위도 안 된다고 아까 내가 읽어드렸잖아요. 네. 자, 이 근본적 영산경찰서 반성해야 되는 1인 시위도 안 된대요. 대한민국에 1인 시위 안 된다는 거는 이것은요 헌법을 유린한 겁니다. 헌법을. 그 다음에 요거 질서유지선 벗어나면 처벌한대요. 조심하세요. 처벌돼요. 이거 벗어나면. 화장실 갈 때도 경찰 높은 분한테 학생들 손 들고 화장실 가도 돼요 해야 된다니까. 그게 말이 되나요? 정말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이태원 유족들 있을 때는 아무 타치 안 했다는 거야. 근데 왜 우리는 타치하냐? 사람 차별하면 안 되거든요. 사람을 왜 차별하냐고.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우리도 차별을 안 받습니다. 여기서 서름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자, 네. 지금 비가 또 이제 쏟아지기 직전이라 지금 이제 이 방송도 종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 8월 15일 다음 주 수요일이 되는데 예. 아직까지도 지금 이 시간까지도 8월 15일 날 우리 광복절 아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 나라의 운명을 가로질 수 있는 그리고 나의 생명을 결정질 수 있는 그 중요한 그 집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광고를 해주시죠. 8월 15일 날 서울시청 앞에서 우리가 이 의료농단, 의학교육 정상화, 학생들이 7개월째 학교를 가지 못해서 썩어 문드러지는 이 현실을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8월 15일 날 집회를 합니다. 시청 앞에서 주제는 의학교육 정상화입니다. 7개월째 학교 못 가는 애들 학교 보내자. 8월 15일 날은 쉬시잖아요. 의대생 아버지들도 좀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들도. 그리고 네? 갑자기 우리 아내가 의대생 학부모입니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내가 의대생 학부모입니다. 그래야지 아버지가. 왜 우리 아내가 의대생 학부모예요? 예? 의대생 아버님들 좀 반성하시고 8월 15일 날은 의대생 어머니보다 의대생 아버님을 더 많은 모습을 좀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비현실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날 국민들, 많은 국민들이 서울 도심 광장에 나와서 외치는 날입니다. 그러면 국민의 대표인 윤석열 대통령도 한번 직접 나와서 한번 들어보던가. 그리고 내가 이런 정책을 왜 펴야 되는지. 자, 윤석열 대통령이 못한다라면은 박민수, 김윤, 그리고 오적 있지 않습니까? 오적들 나와서 당신들의 그 입장을 국민들에게 표현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그렇죠. 그래서 뭐 사실 공개 토론도 좋고 공개적으로 정말 우리가 하여튼 많이 알려야 되겠습니다. 8월 15일 날 많이 나오셔서 또 적게 나와서 이렇게 하면 야 이거 장기화 해도 되겠네. 7개월 학교 못 간 게요. 몇 년을 학교 못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정말 이게 문제가 있고 대통령께서 이거는 해결을 해달라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의대생 학부모만 4만 명이잖아요. 4만 명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애가 7개월 학교 못 가고 있는데 휴가 가고 뭐 귀찮다고 안 나오고 4만 명인데 1000명 미만으로 나오면 뭐 장기화돼도 뭐 할 말 없죠. 이제 제가 듣는 말에는 선생님들이 좀 알아서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선배님들도 알아서 하니까 선생님들이 알아서 해줘야 된다. 알아서 하니까 좀 같이 도와서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이야기를 같이 나와서 도와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8월 15일 날 우리가 좀 많이 주변에 포스터도 나왔거든요. 오후 2시입니다. 오후 2시 시청 앞 광장에 정말 이 잘못된 의학교육 정상화, 학생들이 학교에 못 가고 있는 이 정말 기가 막힌 현실, 이런 부분들을 그날 수많은 국민들이 나오셔가지고 정상화를 외치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 하시죠. 예. 예.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계속 이 현장 상황을 제가 좀 힘들더라도 아침에 7시에 나와서 좀 국민 여러분들한테 알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세우고 대통령이 휴가 갔다 오시면 또 재미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휴가 갔다 오시면 우리를 더 탄압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재미있는 일이 생길 거고 여기는 순간순간에 사실은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예의주시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전쟁터와 같고 화약고와 같은 상황입니다. 경찰들이 지금 수시로 상황 변화가 있고 순간에 따라서는 완전히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 제가 계속 이런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현장 상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내일도 7시에 실시간 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혹시 뭐 댓글들 중에서 네. 뭐 특별히 뭐 언급하실 그런 질문은 없으시죠? 지금 뭐 이 내용들이 너무나 팩트 입각해서 하기 때문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이제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고요. 네. 이제 지금 굉장히 응원의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태원 광장이지만은 이곳은 대한민국을 살리는 종합병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이 나라를 진정으로 살려야 되겠다는 분들은 이곳으로 아침 7시부터 출근하셔도 됩니다. 오실 때 여기 지금 봉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외치시는 분들이 너무 환경이 열악합니다. 자, 뭐래도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과 어떤 행동으로 보여주셨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네.